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피부과 강승우 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주제는 바로 윤곽수술 후 부작용과 윤곽수술을 하고 나서 다른 시술들을 하게 될 때 언제쯤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윤곽수술이라고 하면 이 광대와 턱의 사이즈를 줄이는 수술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풍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광대와 턱을 줄이게 되면 얼굴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윤곽이 줄어들면서 볼륨도 줄어들죠. 그러면 빵빵했던 풍선이 바람이 약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게 되죠. 피부도 여기에 볼륨감이 있었다가 뼈를 치거나 절골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피부는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얼굴을 윤곽수술을 혹은 양악수술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좀 처지는 걸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특징적인 현상들이라서 미용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보시면 이분은 윤곽수술을 했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변화의 형태가 굉장히 좀 특징적인 편입니다. 피부가 처짐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많이 하세요. 하나는 실리프팅, 밑에 처졌으니까 끌어올리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가운데 부분과 윗부분을 볼륨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짐을 좀 덜 보이게도 하고, 볼륨 리프팅이라고 해서 위에 부분에 볼륨이 올라가면 아래쪽은 살짝 당겨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리프팅 되어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통상적으로 윤곽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 해결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은 6개월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윤곽수술은 뼈를 치는 절골을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부기라든지 통증 그리고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충분히 회복된 다음에 다른 시술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윤곽수술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거나 해결하시고 싶다면 6개월 뒤에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절골을 하거나 뼈를 치는 수술이고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경 자체가 절단되는 경우입니다.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이나 모두 사실 그렇게 상처를 입거나 잘리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돌아간다든지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특정 부위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수술을 다시 하거나 신경과 신경을 찾아서 잇는 수술 같은 걸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기다린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빨리 재생할 수 있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각이 좀 떨어지고 좀 먹먹한 건 좀 다른 이유입니다. 안면 신경들이 아주 작고 미세해서 바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딪혀서 손상받거나 흥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과하게 감각이 올라온다든지 혹은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 먹먹한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경의 먹먹한 느낌, 좀 만졌을 때 내살 안 갖고 좀 이상 감각, 둔한 느낌 이런 것들은 다 돌아오니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부터 엑스레이라든지 CT 같은 걸 찍어서 굉장히 뼈의 대칭성에 대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뼈를 아무리 대칭으로 맞춰도 그 위에 있는 근육과 지방과 피부의 모양까지 대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윤곽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대칭을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교정을 했는데 그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교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교정을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방이라든지 근육을 건드려서 그쪽에서 교정을 하는 거죠. 지방이나 근육을 교정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완벽한 대칭이 안 되거나 비대칭이 문제가 있을 때 재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런 쪽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뼈 위에 지방이라든지 근육, 피부의 형태나 모양,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칭성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뼈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이고 아주 명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는 수술이지만 미세하게 교정을 해야 된다든지 그 사람의 근육이나 지방량이 많아서 교정이 뼈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교정을 했을 때도 충분히 교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꼭 뼈 수술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윤곽 수술을 하면서 안면 지방 흡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지방은 생각보다 이 안면의 윤곽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뼈 수술이 무섭고 걱정이 되신다면 지방 성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레이저로 교정이 된다는 걸 많이 아시는데 이 광대는 뼈 수술을 안 하고 광대를 교정할 수 있을까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뼈 수술을 하는 기준은 당연히 뼈가 튀어나와서 하는 거지만 광대뼈가 작은데도 광대 쪽에 살이 많고 우리가 지방이 많으신 분들을 왕왕 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뼈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지방을 줄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광대가 뼈가 정말 튀어나온 건지 혹은 지방이 많은 건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절한 시술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한 대칭으로 시술하면 좋겠죠. 그러나 완벽한 대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대칭이면 그 완벽한 대칭을 만든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한 비대칭, 자연스러운 비대칭은 나쁜 게 아닙니다. 뼈 수술을 하던 지방 이식, 지방 성형을 하던 그런 것들은 완벽한 대칭보다는 자연스러운 비대칭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윤곽 수술의 부작용, 그리고 윤곽 수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제가 만든 영상 외에 또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답을 드리거나 영상의 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